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피부계 건조하죠? 보습해야 돼요. 사회 심리적인 변화. 우울합니다. 여러분 뭐 맨날 즐거우세요? 애기들은 까르르 가랑잎만 굴러가도 재밌죠? 우리는 어때요? 이제 사실 노인이 아니어도 진짜 30만 넘어도 사는 게 두려워요. 우울해요. 그쵸? 그리고 내향성도 증가하고요. 수동적이고 굉장히 조심해집니다. 경직성. 새로운 거 막 그 자극적인 거보다는 기존에 하던 거 습관적인 방법이나 태도만 고수하거든요. 이게 바로 경직성이에요.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사람한테 의존해요. 남편한테 의존해요. 친구한테 의존해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불편하면 지팡이에 의존합니다.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증가. 그때 좋았었는데. 나 진짜 그 몇 년 전에 일본 벚꽃 구경 갔을 때 정말 좋았었는데. 보라카이 가가지고 얼음땡 할 때 좋았었는데. 과거가 좋았다는 것은 앞으로 좋을 일이 없다는 거죠.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증가한다. 이게 노인의 특성인 거예요. 독립성 떨어지죠. 적응도 잘 못합니다. 융통성도 떨어집니다. 이런 심리적,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은요. 한 가지만 아픈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가진 경우가 많아요. 지금 당뇨약 먹고 있는데 고지혈증 약도 먹어야 되고 고혈압 약도 먹어야 되고 이 약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또 뭐 치매약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노인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치매관리, 노인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뭐 이런 거 머리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만 듣고 가세요. 뭐 이런 게 국가고시 한 번 정도 나온 적 있다고 하니까요. 신경계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뇌졸중은 중풍이에요.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운동실조증이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자꾸 쓰러지려고 합니다. 이게 손해가 손상됐을 때 운동실조증이 오는 거예요. 우뇌가 망가지면요. 좌측으로 마비가 오고요. 좌뇌가 망가지면요. 우측으로 마비가 옵니다. 크로스로 와요. 건강한 쪽으로 활용하게 자꾸 해야 됩니다.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하든지 건강한 팔을 활용하게 하든지 잔존 기능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뇌졸중은요. 골든타임이 4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순간 정신을 잃었다가 뭐 깨어났는데 숫자 이거 뭐 2개 이렇게 눈앞에 흔듭니다. 이거 몇 개예요? 똑바로 걸어보세요. 얼굴이 약간 찌그러지거나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빨리 응급실 가야 됩니다. 뇌졸중 전조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응급실에서도요. 제일 먼저 봐줍니다. 파킨슨,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몸이 굉장히 굼떠지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노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파킨슨 질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제가 시험 봤던 2020년 국시에 파킨슨 환자 하루에 일과 계획을 세운다 이런 게 있었어요. 도파민 부족으로 동작이 느려지고 안정시에 떨림이 발생하는 질병은 뭐냐? 파킨슨이다. 약물 치료하고요. 근육 스트레칭도 하고 뭐 관절 운동도 합니다. 치매 가장 많은 경우는요. 알츠하이머입니다. 뇌세포가 죽어서 퇴행성 치매가 오는 게 가장 많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 노인성 질환은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딱 전형적인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늙어서 그런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 애매모호하죠. 특정 질병과 위험인자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요. 조기에 발견을 못합니다. 한참 진행돼서야 발견을 하죠. 비전형적인 경우가 많아요. 전형적이라는 것은 딱 모양이 있는 건데 비전형적인 것은 이게 딱 발견할 수가 없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병의 중복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가진 경우가 많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어렵거나 소외되어 있을수록 더 병이 많이 걸리죠. 뭐 돈 많으면 건강검진도 하고 조금만 아파도 바로바로 병원 가니까요. 그죠? 질환의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치료가 어렵고 만성질환이 대부분이 이어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완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노인 수술 전에 투약시 주의사항. 모르핀은요, 이 호흡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호흡이 12회 이하이면 서호흡이니까 금지시킵니다. 성인은 1분의 호흡이 12에서 20회죠. 모르핀은 마약성 진통제이기도 하고 전신 마취에도 또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호흡수를 반드시 재야 된다. 치매 환자, 치매 초기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중기 말기로 갈수록 점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억을 잘 못해요. 옛날 거는 오히려 기억을 하는데 오늘 뭐 했는지 어제 뭐 했는지 단기 기억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약을 하루에 3번을 먹어야 되는데 먹었는지 먹고 또 먹고 또는 안 먹고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본인이 약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약을 챙겨줘야 돼요. 치매 증상으로 약을 구분하지 못할 경우 가족에게 투약 방법을 설명해 준다.
보통 요양보호사가 오면은 요양보호사가 약을 챙겨줍니다. 대상자가 그 보이는 데다가 약을 넣으면요, 혼자 계속 먹을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치매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요, 약을 어디다가 이제 따님이 숨겨놓고 먹을 시간에 맞춰서 줘야 됩니다. 노년기 영양관리. 일단 입맛이 없어요. 왜 입맛이 없어요? 맛봉우리, 미일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맛을 잘 못 느낀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 연하곤란이 있는 환자 뭐 먹이냐? 연하곤란이 뭐예요? 삼킴곤란입니다. 잘 안 삼켜지는 거예요. 오히려 유동식, 물 같은 걸로 먹으면 잘 넘어갈 것 같죠? 사례가 걸려요. 그래서 약간 점도가 있는 음식이 좋다.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죽 같은 거, 요플레 같은 거. 요플레 막 후루룩 마시나요? 숟가락으로 떠먹잖아요. 뭐 순두부, 계란찜 이런 거 숟가락으로 떠서 먹지만 부드럽다. 이게 바로 연하곤란 환자에게 좋은 연식이라는 거예요. 연식의 국가고시에 진짜 자주 나옵니다. 뭐 두세 번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골다공증이 뭐죠? 여자한테 더 많습니다. 아기 나서도 있지만요. 우리가 폐경기 때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안 나오면서 골다공증이 확 와요.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고관절, 골절이 쉽게 온다. 이것까지 연결하셔야 됩니다. 수술 후 회복할 때, 보통 수술할 때 금식하잖아요. 보통 막 8시간, 10시간 금식하고 수술 또 몇 시간 하고 나면은 거의 만 하루를 굶습니다. 바로 막 밥 먹나요? 순서가 있어요. 물이나 보리차 한 잔 주고요. 또는 유동식이 좋습니다. 유동식이 이제 마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연식, 순두부, 계란찜, 죽 같은 거요. 그 다음에 경식, 가벼운 식사, 일반식, 요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물 또는 유연경, 유동식, 연식, 경식,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식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 노인간호 또는 뭐 기본간호 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유연경 기억하세요. 연식이 처방된 환자에게 제공 가능한 음식은 흰죽, 뭐 계란찜, 순두부, 푸딩 이런 거 다 답이 되겠어요. 철분, 결핍성 빈혈이 가장 많은데요. 철분제 먹잖아요. 철분제가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뭐랑 같이 먹어야 돼요? 비타민C 또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야 됩니다. 철 좀 들어라이 C 해서 철분제는 비타민C랑 먹는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는 매번 나오고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칼슘은 뭐랑 같이 먹죠? 칼슘은 비타민 D랑 먹어요. 이거 두 개를 맨날 섞잖아요. 철 좀 들어라이 C.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랑 먹는다. 또는 비타민C랑 먹는다. 기억하세요. 골다공증 노인은 넘어지면은 고관절 골절이 잘 일어납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은 막 4주가 아니라 6주, 8주 누워 있어야 돼요. 노인은요, 병상에서 3일에서 3주만 누워 있게 되면 일어날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이 요양보호사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고 골절이 생기면 그동안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와상 환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낙상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 골관절염 환자 또는 관절염 환자,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는 수영이 좋다. 이거는 국가고시에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만 알아도 한 문제 무조건 맞아요. 골다공증이 뭐예요? 지금 골밀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체중이나 뼈에 근육을 실어주는 걷기가 좋다.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 걷기가 좋다는 거고요. 골관절염, 이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요. 이게 걷기만 해도 이게 닿아가지고 아파 죽어. 이런 경우는 체중을 부하하면 더 고통스럽죠? 체중을 부하하지 않으려면 수중에서, 물속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이다. 둘 다 걷는 거는 할 수 있죠. 우리가 뭐 관절염이 있다고 안 걸어요? 아니잖아요. 걷는 건 둘 다 공통 분모, 교집합이지만 굳이 더 좋은 게 뭐냐 했을 때 골다공증은 걸어라. 골관절염이라면 수영을 해라. 수중 운동을 해라. 이겁니다. 보기에 수영이 없고 수중 운동이면 이거 우리 수영만 배웠는데 이러시죠? 수영이나 수중 운동이나 똑같은 소리예요. 자연 배뇨 돕기 이거 중요하죠? 애기들도 오줌 이렇게 싸게 하려고 하는데 안 싸면 어떻게 해요? 쉬 이렇게 소리 내주죠?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변기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뭔가 이게 엉덩이 쪽에 따뜻하면은요, 똥도 매렵고 오줌도 매렵잖아요. 그쵸? 회음부 쪽에 따뜻한 물을 부어주거나 물을 많이 먹이면 또 소변이 매렵죠. 따뜻한 물에다가 손발을 담궈주거나 하복부에 더운 물주머니를 대줍니다.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라 이거죠. 남자는 서서 봐야지 누워서는 소변이 잘 안 나오겠죠? 우울증 관리, 치매나 우울증이나 비슷합니다. 우울증은 마치 치매와 같아. 이게 바로 가성 치매예요. 자살 관리, 자살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게 좋대요. 그걸 쉬쉬하면 안 되고 자살하고 싶으세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하셨어요? 시도해보신 방법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 좋다. 피부계 건조하죠? 보습해야 돼요. 사회 심리적인 변화.
우울합니다. 여러분 뭐 맨날 즐거우세요? 애기들은 까르르 가랑잎만 굴러가도 재밌죠? 우리는 어때요? 이제 사실 노인이 아니어도 진짜 30만 넘어도 사는 게 두려워요. 우울해요. 그쵸? 그리고 내향성도 증가하고요. 수동적이고 굉장히 조심해집니다. 경직성. 새로운 거 막 그 자극적인 거보다는 기존에 하던 거 습관적인 방법이나 태도만 고수하거든요. 이게 바로 경직성이에요.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사람한테 의존해요. 남편한테 의존해요. 친구한테 의존해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불편하면 지팡이에 의존합니다.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증가. 그때 좋았었는데. 나 진짜 그 몇 년 전에 일본 벚꽃 구경 갔을 때 정말 좋았었는데. 보라카이 가가지고 얼음땡 할 때 좋았었는데. 과거가 좋았다는 것은 앞으로 좋을 일이 없다는 거죠.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증가한다. 이게 노인의 특성인 거예요. 독립성 떨어지죠. 적응도 잘 못합니다. 융통성도 떨어집니다. 이런 심리적,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은요. 한 가지만 아픈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가진 경우가 많아요. 지금 당뇨약 먹고 있는데 고지혈증 약도 먹어야 되고 고혈압 약도 먹어야 되고 이 약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또 뭐 치매약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노인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치매관리, 노인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뭐 이런 거 머리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만 듣고 가세요. 뭐 이런 게 국가고시 한 번 정도 나온 적 있다고 하니까요. 신경계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뇌졸중은 중풍이에요.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운동실조증이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자꾸 쓰러지려고 합니다. 이게 손해가 손상됐을 때 운동실조증이 오는 거예요. 우뇌가 망가지면요 좌측으로 마비가 오고요. 좌뇌가 망가지면요 우측으로 마비가 옵니다. 크로스로 와요. 건강한 쪽으로 활용하게 자꾸 해야 됩니다.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하든지 건강한 팔을 활용하게 하든지 잔존 기능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뇌졸중은요 골든타임이 4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순간 정신을 잃었다가 뭐 깨어났는데 숫자 이거 뭐 2개 이렇게 눈앞에 흔듭니다. 이거 몇 개예요? 똑바로 걸어보세요. 얼굴이 약간 찌그러지거나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빨리 응급실 가야 됩니다. 뇌졸중 전조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응급실에서도요 제일 먼저 봐줍니다. 파킨슨,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몸이 굉장히 굼떠지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노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파킨슨 질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제가 시험 봤던 2020년 국시에 파킨슨 환자 하루에 일과 계획을 세운다 이런 게 있었어요. 도파민 부족으로 동작이 느려지고 안정시에 떨림이 발생하는 질병은 뭐냐? 파킨슨이다. 약물 치료하고요. 근육 스트레칭도 하고 뭐 관절 운동도 합니다. 치매 가장 많은 경우는요. 알츠하이머입니다. 뇌세포가 죽어서 퇴행성 치매가 오는 게 가장 많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 노인성 질환은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딱 전형적인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늙어서 그런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 애매모호하죠. 특정 질병과 위험인자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요. 조기에 발견을 못합니다. 한참 진행돼서야 발견을 하죠. 비전형적인 경우가 많아요. 전형적이라는 것은 딱 모양이 있는 건데 비전형적인 것은 이게 딱 발견할 수가 없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병의 중복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가진 경우가 많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어렵거나 소외되어 있을수록 더 병이 많이 걸리죠. 뭐 돈 많으면 건강검진도 하고 조금만 아파도 바로바로 병원 가니까요. 그죠? 질환의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치료가 어렵고 만성질환이 대부분 이어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완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노인 수술 전에 투약 시 주의사항. 모르핀은요, 이 호흡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호흡이 12회 이하이면 서호흡이니까 금지시킵니다. 성인은 1분의 호흡이 12에서 20회죠. 모르핀은 마약성 진통제이기도 하고 전신 마취에도 또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호흡수를 반드시 재야 된다. 치매 환자, 치매 초기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중기 말기로 갈수록 점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억을 잘 못해요. 옛날 거는 오히려 기억을 하는데 오늘 뭐 했는지 어제 뭐 했는지 단기 기억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약을 하루에 3번을 먹어야 되는데 먹었는지 먹고 또는 안 먹고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본인이 약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약을 챙겨줘야 돼요. 치매 증상으로 약을 구분하지 못할 경우 가족에게 투약 방법을 설명해 준다. 보통 요양보호사가 오면은 요양보호사가 약을 챙겨줍니다. 대상자가 그 보이는 데다가 약을 넣으면요 혼자 계속 먹을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치매에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요 약을 어디다가 이제 따님이 숨겨놓고 먹을 시간에 맞춰서 줘야 됩니다.
노년기의 영양 관리. 일단 입맛이 없어요. 왜 입맛이 없어요? 맛봉우리, 미일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맛을 잘 못 느낀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 연하곤란이 있는 환자 뭐 먹이냐? 연하곤란이 뭐예요? 삼킴곤란입니다. 잘 안 삼켜지는 거예요. 오히려 유동식, 물 같은 걸로 먹으면 잘 넘어갈 것 같죠? 사례가 걸려요. 그래서 약간 점도가 있는 음식이 좋다.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죽 같은 거, 요플레 같은 거. 요플레 막 후루룩 마시나요? 숟가락으로 떠먹잖아요. 뭐 순두부, 계란찜 이런 거 숟가락으로 떠서 먹지만 부드럽다. 이게 바로 연하곤란 환자에게 좋은 연식이라는 거예요. 연식의 국가고시 진짜 자주 나옵니다. 뭐 두세 번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골다공증이 뭐죠? 여자한테 더 많습니다. 아기 나서도 있지만요. 우리가 폐경기 때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안 나오면서 골다공증이 확 와요.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고관절, 골절이 쉽게 온다. 이것까지 연결하셔야 됩니다. 수술 후 회복할 때 보통 수술할 때 금식하잖아요. 보통 막 8시간, 10시간 금식하고 수술 또 몇 시간 하고 나면은 거의 만 하루를 굶습니다. 바로 막 밥 먹나요? 순서가 있어요. 물이나 보리차 한 잔 주고요. 또는 유동식이 좋습니다. 유동식이 이제 마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연식, 순두부, 계란찜, 죽 같은 거요. 그 다음에 경식, 가벼운 식사, 일반식 요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물 또는 유연경, 유동식, 연식, 경식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식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 노인간호 또는 뭐 기본간호 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유연경 기억하세요. 연식이 처방된 환자에게 제공 가능한 음식은 흰죽, 뭐 계란찜, 순두부, 푸딩 이런 거 다 답이 되겠어요. 철분, 결핍성 빈혈이 가장 많은데요. 철분제 먹잖아요. 철분제가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뭐랑 같이 먹어야 돼요?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야 됩니다. 철 좀 들어라이 C 해서 철분제는 비타민 C랑 먹는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요양보사 국가고시에는 매번 나오고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칼슘은 뭐랑 같이 먹죠? 칼슘은 비타민 D랑 먹어요. 이거 두 개를 맨날 섞잖아요. 철 좀 들어라이 C.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랑 먹는다. 또는 비타민 C랑 먹는다. 기억하세요. 골다공증 노인은 넘어지면은 고관절 골절이 잘 일어납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은 막 4주가 아니라 6주, 8주 누워 있어야 돼요. 노인은요, 병상에서 3일에서 3주만 누워 있게 되면 일어날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이 요양보사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고 골절이 생기면 그동안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와상 환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낙상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 골관절염 환자 또는 관절염 환자,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는 수영이 좋다. 이거는 국가고시에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만 알아도 한 문제 무조건 맞아요. 골다공증이 뭐예요? 지금 골밀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체중이나 뼈에 근육을 실어주는 걷기가 좋다.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 걷기가 좋다는 거고요. 골관절염, 이 뼈와 뼈 사이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요. 이게 걷기만 해도 이게 닿아가지고 아파 죽어. 이런 경우는 체중을 부하하면 더 고통스럽죠? 체중을 부하하지 않으려면 수중에서, 물속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이다. 둘 다 걷는 거는 할 수 있죠. 우리가 뭐 관절염이 있다고 안 걸어요? 아니잖아요. 걷는 건 둘 다 공통 분모, 교집합이지만 굳이 더 좋은 게 뭐냐 했을 때 골다공증은 걸어라. 골관절염이라면 수영을 해라. 수중 운동을 해라. 이겁니다. 보기에 수영이 없고 수중 운동이면 이거 우리 수영만 배웠는데 이러시죠? 수영이나 수중 운동이나 똑같은 소리예요. 자연 배뇨 돕기 이거 중요하죠? 애기들도 오줌 이렇게 싸게 하려고 하는데 안 싸면 어떻게 해요? 쉬 이렇게 소리 내주죠?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변기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뭔가 이게 엉덩이 쪽에 따뜻하면은요, 똥도 매렵고 오줌도 매렵잖아요. 그쵸? 회음부 쪽에 따뜻한 물을 부어주거나 물을 많이 먹으면 또 소변이 매렵죠. 따뜻한 물에다가 손발을 담궈주거나 하복부에 더운 물주머니를 대줍니다.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라 이거죠. 남자는 서서 봐야지 누워서는 소변이 잘 안 나오겠죠? 우울증 관리, 치매나 우울증이나 비슷합니다. 우울증은 마치 치매와 같아. 이게 바로 가성치매예요. 자살 관리, 자살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게 좋대요. 그걸 쉬쉬하면 안 되고 자살하고 싶으세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하셨어요? 시도해보신 방법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 좋다. 피부계 건조하죠? 보습해야 돼요. 사회심리적인 변화, 우울합니다. 여러분 뭐 맨날 즐거우세요? 애기들은 까르르 가랑잎만 굴러가도 재밌죠? 우리는 어때요? 이제 사실 노인이 아니어도 진짜 30만 넘어도 사는 게
두려워요. 우울해요. 그쵸? 그리고 내향성도 증가하고요. 수동적이고 굉장히 조심해집니다. 경직성. 새로운 거 막 그 자극적인 거보다는 기존에 하던 거 습관적인 방법이나 태도만 고수하거든요. 이게 바로 경직성이에요.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사람한테 의존해요. 남편한테 의존해요. 친구한테 의존해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불편하면 지팡이에 의존합니다.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증가. 그때 좋았었는데. 나 진짜 그 몇 년 전에 일본 벚꽃 구경 갔을 때 정말 좋았었는데. 보라카이 가가지고 얼음땡 할 때 좋았었는데. 과거가 좋았다는 것은 앞으로 좋을 일이 없다는 거죠.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증가한다. 이게 노인의 특성인 거예요. 독립성 떨어지죠. 적응도 잘 못합니다. 융통성도 떨어집니다. 이런 심리적,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은요. 한 가지만 아픈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가진 경우가 많아요. 지금 당뇨약 먹고 있는데 고지혈증 약도 먹어야 되고 고혈압 약도 먹어야 되고 이 약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또 뭐 치매약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노인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치매관리, 노인 건강 증진 사업, 방문 건강관리 뭐 이런 거 머리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만 듣고 가세요. 뭐 이런 게 국가고시 한 번 정도 나온 적 있다고 하니까요. 신경계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뇌졸중은 중풍이에요.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운동실조증이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자꾸 쓰러지려고 합니다. 이게 손해가 손상됐을 때 운동실조증이 오는 거예요. 우뇌가 망가지면요. 좌측으로 마비가 오고요. 좌뇌가 망가지면요. 우측으로 마비가 옵니다. 크로스로 와요. 건강한 쪽으로 활용하게 자꾸 해야 됩니다.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하든지 건강한 팔을 활용하게 하든지 잔정 기능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뇌졸중은요. 골든타임이 4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순간 정신을 잃었다가 뭐 깨어났는데 숫자 이거 뭐 2개 이렇게 눈앞에 흔듭니다. 이거 몇 개예요? 똑바로 걸어보세요. 얼굴이 약간 찌그러지거나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빨리 응급실 가야 됩니다. 뇌졸중 전조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응급실에서도요. 제일 먼저 봐줍니다. 파킨슨,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몸이 굉장히 굼떠지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노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파킨슨 질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제가 시험 봤던 2020년 국시에 파킨슨 환자 하루에 일과 계획을 세운다 이런 게 있었어요. 도파민 부족으로 동작이 느려지고 안정시에 떨림이 발생하는 질병은 뭐냐? 파킨슨이다. 약물 치료하고요. 근육 스트레칭도 하고 뭐 관절 운동도 합니다. 치매 가장 많은 경우는요. 알츠하이머입니다. 뇌세포가 죽어서 퇴행성 치매가 오는 게 가장 많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 노인성 질환은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딱 전형적인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늙어서 그런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 애매모호하죠. 특정 질병과 위험인자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요. 조기에 발견을 못합니다. 한참 진행돼서야 발견을 하죠. 비전형적인 경우가 많아요. 전형적이라는 것은 딱 모양이 있는 건데 비전형적인 것은 이게 딱 발견할 수가 없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병의 중복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가진 경우가 많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어렵거나 소외되어 있을수록 더 병이 많이 걸리죠. 뭐 돈 많으면 건강검진도 하고 조금만 아파도 바로바로 병원 가니까요. 그죠? 질환의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치료가 어렵고 만성질환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완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노인 수술 전에 투약 시 주의사항. 모르핀은요, 이 호흡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호흡이 12회 이하이면 서호흡이니까 금지시킵니다. 성인은 1분의 호흡이 12에서 20회죠. 모르핀은 마약성 진통제이기도 하고 전신 마취에도 또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호흡수를 반드시 재야 된다. 치매 환자, 치매 초기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중기 말기로 갈수록 점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억을 잘 못해요. 옛날 거는 오히려 기억을 하는데 오늘 뭐 했는지 어제 뭐 했는지 단기 기억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약을 하루에 3번을 먹어야 되는데 먹었는지 먹고 또 먹고 또는 안 먹고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본인이 약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약을 챙겨줘야 돼요. 치매 증상으로 약을 구분하지 못할 경우 가족에게 투약 방법을 설명해 준다. 보통 요양보호사가 오면은 요양보호사가 약을 챙겨줍니다. 대상자가 그 보이는 데다가 약을 넣으면요. 혼자 계속 먹을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치매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요. 약을 어디다가 이제 따님이 숨겨놓고 먹을 시간에 맞춰서 줘야 됩니다. 노년기의 영양관리. 일단 입맛이 없어요. 왜 입맛이 없어요? 맛봉우리, 미리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맛을 잘 못 느낀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 연하곤란이 있는 환자 뭐 먹이냐? 연하곤란이 뭐예요?
삼킴 곤란입니다. 잘 안 삼켜지는 거예요. 오히려 유동식, 물 같은 걸로 먹으면 잘 넘어갈 것 같죠? 사례가 걸려요. 그래서 약간 점도가 있는 음식이 좋다.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죽 같은 거, 요플레 같은 거. 요플레 막 후루룩 마시나요? 숟가락으로 떠먹잖아요. 뭐 순두부, 계란찜 이런 거 숟가락으로 떠서 먹지만 부드럽다. 이게 바로 연하곤란 환자에게 좋은 연식이라는 거예요. 연식의 국가고시에 진짜 자주 나옵니다. 뭐 두세 번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골다공증이 뭐죠? 여자한테 더 많습니다. 아기 나서도 있지만요. 우리가 폐경기 때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안 나오면서 골다공증이 확 와요.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고관절 골절이 쉽게 온다. 이것까지 연결하셔야 됩니다. 수술 후 회복할 때 보통 수술할 때 금식하잖아요. 뭐 보통 막 8시간, 10시간 금식하고 수술 또 몇 시간 하고 나면은 거의 만 하루를 굶습니다. 바로 막 밥 먹나요? 순서가 있어요. 물이나 보리차 한 잔 주고요. 또는 유동식이 좋습니다. 유동식이 이제 마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연식, 순두부, 계란찜, 죽 같은 거요. 그 다음에 경식, 가벼운 식사, 일반식 요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물 또는 유연경, 유동식, 연식, 경식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식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 노인간호 또는 뭐 기본간호 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유연경 기억하세요. 연식이 처방된 환자에게 제공 가능한 음식은 흰죽, 뭐 계란찜, 순두부, 푸딩 이런 거 다 답이 되겠어요. 철분, 결핍성 빈혈이 가장 많은데요. 철분제 먹잖아요. 철분제가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뭐랑 같이 먹어야 돼요?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야 됩니다. 철 좀 들어라이 C 해서 철분제는 비타민 C랑 먹는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요양보서 국가고시에는 매번 나오고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칼슘은 뭐랑 같이 먹죠? 칼슘은 비타민 D랑 먹어요. 이거 두 개를 맨날 섞잖아요. 철 좀 들어라이 C.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랑 먹는다. 또는 비타민 C랑 먹는다. 기억하세요. 골다공증 노인은 넘어지면은 고관절 골절이 잘 일어납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은 막 4주가 아니라 6주, 8주 누워 있어야 돼요. 노인은요, 병상에서 3일에서 3주만 누워 있게 되면 일어날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이 요양보서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고 골절이 생기면 그동안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와상 환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낙상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 골관절염 환자 또는 관절염 환자,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는 수영이 좋다. 이거는 국가고시에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만 알아도 한 문제 무조건 맞아요. 골다공증이 뭐예요? 지금 골밀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체중이나 뼈에 근육을 실어주는 걷기가 좋다.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 걷기가 좋다는 거고요. 골관절염, 이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요. 이게 걷기만 해도 이게 닿아가지고 아파 죽어. 이런 경우는 체중을 부하하면 더 고통스럽죠? 체중을 부하하지 않으려면 수중에서, 물속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이다. 둘 다 걷는 건 할 수 있죠. 우리가 뭐 관절염이 있다고 안 걸어요? 아니잖아요. 걷는 건 둘 다 공통 분모, 교집합이지만 굳이 더 좋은 게 뭐냐 했을 때 골다공증은 걸어라. 골관절염이라면 수영을 해라. 수중 운동을 해라. 이겁니다. 보기에 수영이 없고 수중 운동이면 이거 우리 수영만 배웠는데 이러시죠? 수영이나 수중 운동이나 똑같은 소리예요. 자연 배뇨 돕기 이거 중요하죠? 애기들도 오줌 이렇게 싸게 하려고 하는데 안 싸면 어떻게 해요? 쉬 이렇게 소리 내주죠?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변기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뭔가 이게 엉덩이 쪽에 따뜻하면은요, 똥도 매렵고 오줌도 매렵잖아요. 그쵸? 회음부 쪽에 따뜻한 물을 부어주거나 물을 많이 먹으면 또 소변이 매렵죠. 따뜻한 물에다가 손발을 담궈주거나 하복부에 더운 물주머니를 대줍니다.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라 이거죠. 남자는 서서 봐야지 누워서는 소변이 잘 안 나오겠죠? 우울증 관리, 치매나 우울증이나 비슷합니다. 우울증은 마치 치매와 같아. 이게 바로 가성치매예요. 자살 관리, 자살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게 좋대요. 그걸 쉬쉬하면 안 되고 자살하고 싶으세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하셨어요? 시도해보신 방법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 좋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